이번 시간에는 작업 시간, 비용 산출 및 장비 선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수리 계획의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도록 도와드리는 김태원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는 자동차 내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조금씩 자동차 차체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네, 늘 가까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쉽죠? 자동차,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도록 해요. 네, 선생님과 함께라서 아주 큰 힘이 납니다. 오늘 배울 내용 무엇인가요? 오늘은 작업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고 장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고 장비를 선택하는 거. 자동차 차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지식들이네요. 이를 토대로 자동차 내부에 생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작업 시간은 자동차 차체 정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준비하고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죠. 그리고 작업자가 내내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작업을 하다가 지저분해진 작업장을 정리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비용이 산출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작업자의 작업 시간을 파악한 후에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런 후에는 작업에 적합한 작업자를 결정합니다. 네, 자동차 차체 정비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수리 계획에서 능력 단위 요소, 작업 시간 비용 산출하기, 작업자 결정하기, 장비 선택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업 지시에 따라 차체 수리에 소요되는 작업 공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상 부위나 손상 정도에 따라 필요 장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시간, 비용 산출, 작업자 결정, 장비 선택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비 이력 확인, 작업 방법 결정, 작업 시간, 비용 산출, 작업자 결정, 장비 선택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작업 시간, 비용 산출, 숙련도, 작업자 결정, 장비 선택, 난이도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작업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고 장비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가르쳐 주세요. 손상된 차량이 온전하게 수리될 때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수리비를 산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자동차는 부피도 크고 또 가격도 비싸고 무엇보다 생명과도 큰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수리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차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매 순간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체에 부착된 부품들의 모든 명칭들을 알아야 합니다. 작업자는 차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 차체에 생긴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거군요. 그럼요. 자동차 차체에 대해 샅샅이 알아야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차체 수리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 공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임은 작업자가 일하는 시간만큼 받는 대가입니다. 손상 크기에 따라 작업하는 시간이 달라질 것이고 작업한 시간만큼 받는 대가를 공임이라고 합니다. 작업 시간은 작업자가 작업과 공구를 준비하고 작업장을 정리하고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이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작업자가 작업을 준비하고 마치는 모든 시간을 작업 시간이라고 볼 때 작업 시간만큼 작업 공임이 지불됩니다. 공임은 표준 정비 시간 곱하기 시간당 공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차체를 수리할 때 공임은 어떻게 될까요? 수리할 것인가 교환할 것인가에 따라 공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리할 경우 예를 들어 작업시간 1시간에 시간당 공임이 1만원의 공임이 부여된다면 2시간을 작업했다면 위의 공식에 따라 공임은 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프론트 펜더를 수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2시간, 도장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이 3시간이라고 볼 때 도장 작업이 마쳐진 후 프론트 펜더를 차체에 장착하는 시간을 1시간, 헤드램프를 장착하는 시간을 30분 전체 시간으로 보면 프론트 펜더를 수리해서 마무리되는 시간이 전체 6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때의 공임은 정비시간 곱하기 시간당 공임이므로 6시간 30분 곱하기 6만 5천원을 하게 되면 공임은 37만 5천원이 됩니다. 프론트 펜더를 교환할 경우 교환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시간, 도장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 헤드램프 장착 시간을 30분으로 보면 전체 시간이 4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때의 공임은 16만원이 됩니다. 작업 방법에 따라 소요 작업 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의 산출은 다양한 작업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론트 펜더를 교환하거나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너무 길거나 오래될 경우에는 고객 불만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 소요되는 작업 시간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파여야 작업 시간 산출이 되겠습니다. 차체 및 패널 표면에 나타난 작은 변형의 예를 들어 작업 시간을 유추해 봅시다. 예를 들어 프론트 펜더와 프론트 도어를 교환할 경우 작업 시간은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작업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론트 펜더와 프론트 도어를 교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론트 펜더를 교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헤드램프를 탈거하고 프론트 범퍼와 연결된 부위의 나사 및 볼트를 풀어주고 머드가드 및 흙바지를 탈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실 가니쉬와 락카 패널 몰딩을 탈거하고 볼트로 체결된 부위의 모든 볼트를 풀어줘야 합니다. 볼트를 푸는 데 소요되는 시간, 헤드램프를 탈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머드가드를 탈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사이드실 가니쉬를 탈거하는 데 소요 시간 되는 등 이 모든 시간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트를 푸는 시간이 한 개당 5초면 8개라고 가정하면 40초, 머드가드를 탈거하는 데 5분, 사이드실 가니쉬를 탈거하는 데 5분, 헤드램프 탈거하는 데 5분, 흙바지를 탈거하는 데 5분이라고 한다면 총 15분 40초가 소요됩니다. 부착하는 시간까지 추가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프론트 도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펜더를 탈거한 후 프론트 필러에 부착되어 있는 힌지를 모두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힌지는 그대로 두고 힌지에 체결된 볼트만 풀어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도어 체크 및 도어와 연결된 와이어링을 모두 풀어줘야 합니다. 프론트 도어 힌지 볼트 하나를 푸는 시간이 20초라고 하면 4개를 풀어야 하니까 1분 20초가 소요될 것이고 도어 체크 탈거 시간 1분, 와이어링 분리 시간을 2분이라고 가정하면 도어를 분리하는 데 소요 시간은 4분 20초가 됩니다. 신품 패널에 도장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다시 차체에 부착한 후 모두 부품들을 원래 위치에 부착해 줘야 합니다. 도어의 경우 부품에서 부품들을 모두 탈거한 후에 다시 신품 도어 패널에 그대로 장착해 줘야 합니다. 이 모든 시간 또한 작업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작업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전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고 작업자를 결정할 때의 안전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 공임 산출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 방법에 따라 소요 작업 시간 산출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습 시작 전 작업 방법을 숙지하고 실습 기기 및 공구와 정비 지침서, 재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합니다. 부품 단가표에 따라 차체 부품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의 난이도에 결정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자 선정과 작업자 수혜의 결정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 산출을 위한 견적서 작성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패널 및 부품류의 탈거 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장비를 선택할 때의 안전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차체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합니다. 장비 특성에 맞는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비지침서에 지시된 장비 사용 방법을 분석하고 선택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실습 시작 전 작업 방법을 숙지하고 실습 기기 및 공구와 정비 지침서, 재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합니다.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차체 수정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장비 주위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차체 수정 장비를 포함 수정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합니다. 중파에 의한 작업 시간 산출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손상된 차량의 작업 시간을 산출해 봅시다. 유관 점검으로 작업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면 부위 추돌로 인해 트렁크 리드 힌지, 리어 범퍼, 리어 엔드 패널, 뒷유리, 코트 패널 좌우, 리어 콤비 램프의 교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환 작업은 교환에 필요한 부분의 모든 부품들을 탈거해야 합니다. 리어 시트를 포함해서 안전벨트, 트림류 등을 모두 탈거합니다. 수정 작업을 위해 관련 부품들을 모두 탈거한 후에 차체 내부에 변형된 모습을 확인한 결과 리어 플로어 패널까지 손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트렁크 리드와 리어 범퍼를 먼저 차체에서 분리한 후 리어 시트 및 와이어링, 안전벨트, 스피커 등을 차체에서 탈거하고 리어도어 좌우를 교환 작업 시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 차체를 인정하기 위해 바닥 지그레일에 실 클램프를 고정하고 차체를 실 클램프에 고정한 다음 풀러를 레일에 고정하고 클램프로 변형된 부위에 체결한 후에 당겨냅니다. 변형된 부위를 수정한 다음 교환하고자 하는 쿼트 패널과 리어 엔드 패널 등을 에어드릴과 에어톱 등으로 절단 및 탈거해 줍니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시간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 탈부착 시간, 리어 범퍼 탈부착 시간, 리어 콤비 램프 탈부착 시간, 리어 플로어 패널 수정 작업 시간, 코트 패널 좌측 교환 작업 시간, 코트 패널 우측 교환 작업 시간, 리어 엔드 패널 교환 작업 시간 등 이 모든 시간들을 산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중파 이상의 수정 작업 시에는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이 완료된 후 도장 작업 공정을 마치고 다시 조립 과정을 거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잘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품 단가표에 따라 차체 부품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차체에는 3만에서 4만 가지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작은 화스너, 볼트, 나사에서 큰 부품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품들이 서로 조립되어 하나의 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차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들은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단가표에 따라 차체 부품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프론트 범퍼를 교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론트 범퍼에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부품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범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퍼 페이스와 범퍼 레인포스먼트, 이에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퍼 몰딩 또는 안개 등 보조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퍼 어셈블리 가격 또는 범퍼 페이스, 범퍼 레인포스먼트, 이에 포함 가격과 안개 등 가격, 범퍼 몰딩의 부품 단가표 등을 통해 전체 부품 비용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작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결정은 작업 난이도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변형이 크지 않은 소파 정도의 수정 작업은 현장 실무 능력이 2년 미만인 작업자로 선정하고, 중파 정도는 3년에서 7년 정도, 대파의 경우에는 최소 7년 정도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한 작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무 능력으로 작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차체 수리 작업의 경우 실무 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차종과 다양한 작업 경험이 작업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정확한 수정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가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대파된 차량을 많이 수리하지 못한 작업자라면 대파된 차량을 맡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차체 구조물의 변형은 단순히 꺾인 변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꺾인 변형과 꼬인 변형, 비틀린 변형, 트위스트 변형 등 다양한 변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장 작업을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단순 인장이 아닌 다중 인장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상에 따른 힘의 전달 방향이나 힘이 전달된 부위, 힘이 멈춰진 곳, 힘의 영향으로 발생된 응력 부위를 어떻게 해소하냐 등 많은 부분에서 통찰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파된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작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 취급 숙련도에 따라 작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서 많은 실무 경험은 파손 크기에 상관없이 숙련된 전문가 같은 능숙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체를 수정하는 데 있어 장비를 많이 취급해 본 작업자가 그 장비의 사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자를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공평한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비 취급에 미숙한 사람을 조금 더 숙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 흐름에 따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임에 가장 적합한 작업자가 선정되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체 수정 장비의 활용은 수정 장비를 사용해서 많은 차체를 수정해 본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작업자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작업자 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는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1인 1작업으로 모두 전환되었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 작업의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건설 연수가 10년 이상인 작업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작업이든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작업자가 늘어나면서 작업의 숙련도 또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론 작업자마다 기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숙련된 기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차체 수리 작업을 보게 되면 대파된 차량의 수리 대수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차체 수리를 배운 선배들만큼의 기술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양한 차량이 수입되어 들어오고 생산되어지는 차량의 대수도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고객층이 형성되고 다양한 수리 방법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업의 난이도만큼이나 숙련된 기술자는 늘어갈 수 있지만 숙련된 전문가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의 많은 배출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손상 부위나 손상부 정도에 따라 필요 장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상 크기에 따라, 변형 크기에 따라, 차체 구조에 따라, 손상 부위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적합한 장비의 활용은 작업을 쉽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비에는 차체 수정 장비와 에어 장비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체 수정 장비는 벤치를 이용한 수정 장비가 아니라 바닥, 지그레일에서의 플러 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장비 특성에 맞는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자칫하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체 수정 작업 시 인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과 용접 장비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전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장비 기능에 따라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장비의 기능은 차체 수리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기능이 탁월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사용자의 사용이 간편한 장비의 선택이야말로 작업자의 건강과 피로를 줄이는 데 필수 요건이 됩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다양한 사고의 유형처럼 변형의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변형 유형에 따라 작업의 방법 및 작업 시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에 손상이 없는 작업 차량의 경우에는 변형 분석의 시간보다 패널의 교환 및 수리 작업이 작업 시간 대부분을 차지하죠. 정비 공장에서 작업하는 차량의 가장 많은 작업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슐라라멘트에 영향을 주는 중파나 대파 차량을 수리 작업할 경우에는 변형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프레임 교정 및 교환 시간이 가장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자동차들은 어느 자동차 메이커를 불문하고 예전보다 몇 배나 강한 재질의 금속을 차체에 사용하고 있어 수정이 매우 어려워요. 당연히 더 많은 수리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비 공장에서는 변형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작업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완벽한 수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사고의 유형과 사고 부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인장 방법을 적용하면 훨씬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어 정확한 변형 분석은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판금 작업자들은 인장 작업 전에 유리부터 먼저 탈착하고 도화 패널부터 제거하는데 이럴 경우 변형 응력이 변형 당시와 다르게 작용하여 여러 번 인장 작업을 해야 하죠. 빠른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완벽하게 작업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차를 수리하는 작업의 모든 과정이 위험한 일이죠. 부품을 탈거하는 작업도 칼날처럼 날카롭게 찢어진 패널이 곳곳에 있고 용접 작업도 감전의 위험과 용접 스펙터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라인딩 작업도 조금만 방심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정된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안경과 보호장갑 등을 필히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차체 수정 장비에 작업 차량을 올리는 작업은 부품이 탈거되어 차의 무게중심이 변화되고 일반적인 리프팅보다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차체 수정 장비에서 인장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설치한 후 작업해야 하는데 패널이 찢어지거나 클램프가 풀려 뒤로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판금 작업자는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체의 강도가 강해져서 더 큰 힘으로 인장 작업을 하기 때문에 뒤로 날아가는 힘도 더 커졌죠.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안전사고 예방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시간, 비용 산출 및 작업자 결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차체 수리는 차체 손상 크기에 따라 작업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작업 공임은 작업자가 일한 시간만큼 받는 대가를 공임이라고 말합니다. 공임은 표준 정비 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임의 산출은 부품 등을 수리할 것인가, 교환할 것인가에 따라 공임이 달라집니다. 차체 장비에는 차체 수정 장비, 에어 장비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체 수정 장비는 벤치를 이용한 수정 장비와
바닥 지그레일에서의 플러 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 있어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자칫하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체 수정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장비의 기능은 차체 수리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작업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고 장비를 선택하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 전문가가 되려면 수학도 잘해야겠어요. 그래야 정확한 공임을 바탕으로 견적서를 낼 수 있겠네요. 네, 하나씩 오늘 배운 내용 잘 파악하셨나요? 그렇죠. 공임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내는 것이 작업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신뢰는 참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학습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